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어제 국방일보에 실린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의 오피니언 기고문입니다. 최근 군 간부들, 그러니까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교육훈련시키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이탈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고문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간부 보수 문제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안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뭐 첨단화되고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정작 그 중심을 잡아야 할 간부들이 뻔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고문을 통해서요. 왜 간부 보수 체계 개선이 시급한지, 또 이게 단순한 월급 인상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기고문 첫 부분부터 딱 나오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수치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전체 간부 충원율이 69.4%, 특히 부사관 충원율은 51.2%에 불과하다. 이야, 51.2%면 절반 겨우 넘긴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51.2%, 특히 부사관 충원율이 그렇다는 건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군대에서 간부는 흔히 뿌리이자 기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기고문에서도 강조하듯이 평시에는 병사들 훈련시키고 부대 관리하고 전시나 위기 상황에서는 최일선에서 병사들 이끌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핵심 인력입니다. 병사들은 18개월, 21개월 복무 마치면 사회로 돌아가지만 간부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군에 헌신하면서 국방의 노하우를 쌓고 또 전수하는 역할을 하죠. 맞아요. 당장 소리만 봐도 소대장인 장교, 또 부소대장인 부사관이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챙기잖아요. 분대장은 병사가 맡기도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지휘 책임이나 전문성은 간부에게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초급 중견 간부들이 계속 군을 떠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인원은 부족하다는 건요. 이게 그냥 머릿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숙련된 전투 전문가 또 지휘 경험을 가진 리더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고문 표현처럼 겉으로는 K 방산 수출하고 강군되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군 인력 기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건 바로 현장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51.2%라는 충원율은 이미 많은 부대에서 부사관 공석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훈련이 부실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기고문에도 언급됐는데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초급 간부 처우 개선하고 중견 간부 직업 안정성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국방부 장관도 간부 보수 체계 개편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요. 네,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죠. 기고자 역시 이런 약속들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군의 허리를 좀 튼튼하게 받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논의가 과거처럼 그냥 단기적인 처방이나 임시 방편,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고문의 핵심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간부 보수를 단순한 인건비, 비용의 관점, 즉 경제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들으면 당연히 인건비 아닌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기고문이 던지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안보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부가 병사를 훈련시키고 장비 관리하고 작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위기 시에 지휘하는 이 모든 과정과 구조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라는 겁니다. 아, 인프라다. 그렇죠. 따라서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 그냥 돈 나가는 비용 지출이 아니라 이 안보 시스템이라는 인프라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 주는 걸 넘어서 그 월급이 곧 우리 안보를 지키는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기고문은 만약 당장의 재정 절감이라는 그 경제 논리에만 갇혀서 간부 처우를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련된 간부가 부족해서 훈련이 부실해지면 이건 당연히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건 국가의 억제력 상실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동맹국들이 한국군의 실제 전투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면 동맹의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안보 비용이죠. 안보 투자라는 관점, 진짜 설득력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당장의 비용 부담을 외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투자 개념을 설득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고자는 단기적인 재정 논리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특히 국방 분야 투자는 그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국 가장 강력한 안보 자산이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침 기고문에서도 미국하고 일본 사례를 들고 있죠. 이 부분도 흥미롭던데요. 네, 특히 미국 사례가 좀 인상적입니다. 미국은 군인 보수를 결정할 때 뭐 정치 상황이나 특정 시점의 여론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계급, 근속 연수, 그리고 민간 부문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 조정 시스템, ECI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예측 가명하게 보수가 조정되는 거죠. 와, 자동 조정 시스템이요. 진짜 정치적 변동성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군인들 보수가 관리될 수 있겠네요. 간부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직업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덕분에 간부들이 뭐 정치적 논쟁이나 경제 상황 변화 때문에 내 처우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 없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군대라는 직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력 경로로 인식이 되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꾸준히 유입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뭐 미국 시스템이 완벽하다거나 이거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재정 상황이나 사회적 합의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군인 보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그 자체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 육상 자위대의 경우 병사, 그러니까 자위관 후보생이나 사 계급하고요. 간부, 즉 조나 위 이상 계급의 보수 체계를 명확하게 차등화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간부로서의 책임감이나 전문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또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간부들의 사기와 전문성 유지를 꾀한다는 거죠. 결국 신뢰받는 군대, 또 존경받는 직업군인은 이런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렇군요. 미국하고 일본 사례를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더 주냐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래서 기고문도 한국 역시 단순한 급여 인상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 구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기고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할과 책임에 맞는 차등 구조 복원입니다. 차등 구조? 네, 최근에 병사 월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하고 급여 차이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잖아요. 물론 병사 처우에서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계속 가야 할 방향이죠. 하지만 동시에 병사들을 지휘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간부들의 보수는 그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반영하도록 병사들과는 명확히 차등을 두는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물론 간부가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직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는 동기부여에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차등 구조 복원이라는 게 혹시 병사 처우 개선 흐름하고 좀 충돌한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기고문의 취지는 병사 처우 개선을 되돌리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병사 월급 인상은 유지하되 그 기준선 위에서 간부들의 보수는 그들의 지휘 책임, 전문성,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당한 수준으로 격차를 두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보상 수준을 같이 올리면서 그 안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자는 제안인 거죠.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안은 아까 미국 사례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수 자동 조정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계급, 근속연수, 물가 상승률,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 수준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군인 보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법제화요? 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거나 특정 부처의 예산 논리에 따라서 간부들의 보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또 사회 전체의 평균 임금 대비 군 간부의 보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간부들이 장기적인 복무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확실히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가 느껴지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뭔가요? 투자 강화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올려주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요. 우수한 인재들이 군 간부라는 직업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또 일단 들어온 인재들이 계속 군에 남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특히 그동안 많이 지적됐던 열악한 숙소 환경 개선, 또 군인 자녀 교육 지원이나 배우자 취업 지원 같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간부 개인의 경력 개발이나 교육 기회 확대, 이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안보 시스템 투자와 직결되는 부분이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가 가족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또 자신의 미래 경력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을 때 임무에 더 몰입하고 장기 복무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주거복지 투자가 어떤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전투력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반대로 생각해보면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자녀 교육 문제 같은 것들은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즉, 복지 투자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전투력 유지의 핵심 조건인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결국 돈뿐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생활 여건,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우수한 간부들을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기고문은 마지막으로 병사 월급 인상은 현 정부의 어떤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간부 보수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안보 그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지킬 마지막 울타리는 화려한 총과 탱크가 아니라 그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우며 부하들을 지휘하는 간부들이다. 이 문장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네, 그 문장이 이 기고문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간부가 무너지면 군대가 제대로 설 수 없고 군대가 흔들리면 국가 안보도 위태로워진다. 이런 절박한 외침이죠. 따라서 간부 보수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직업군의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이런 인식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 논리나 정치적인 셈법을 넘어서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안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글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의 국방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군 간부 보수 문제를 왜 경제 논리가 아닌 안보 시스템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원율 51.2%라는 충격적인 현실부터 시작해서 안보 투자라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 해외 사례,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네요. 네, 특히 보수 체계의 합리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 그리고 주거나 복지 같은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이 왜 중요한 투자인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기고문은 주로 이제 금전적인 보상과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 외에 숙련되고 헌신적인 간부들이 군의 자부심을 느끼고 계속 남아 사명감을 갖고 복무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비금전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비금전적인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장을 돕는 그런 지휘관의 리더십, 아니면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 전체의 존중과 인정, 또는 군 복무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비금전적인 요소들이 간부들의 만족도나 장기 복무 의사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금전적 보상 시스템 개선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탐색해보는 것도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